자, 61번 액면계의 종류로만 열린 것은, 자, 지금 나오는 것 중에 보시면 유랑계가 터빈식, 오발식, 루츠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터빈식 다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액면계로만 되어 있는 것은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2번 가연성 가스 검지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지금 뭐 해설 보시는 것처럼 접촉 연소식, 우리가 연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연성 가스여야지만 연소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접촉 연소식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막 전극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산소의 농도,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이 전해식,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독성가스, 예, 그래서 뭐 일산화탄소나 황화수소 등 독성가스의 어떤 검지 방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원자흡강 광도법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는 우리가 시료 중에서 원소의 농도를 정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라는 가스, 딱 특정된 가스를 우리가 검지하는 거 3번의 접촉 연소식이 되겠습니다. 63번 가스미터 출구 측 배관을 수평 배관으로 설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가스미터 출구 측 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직 또는 수평 배관으로, 수직과 수평 배관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4번의 수분 응축으로 인해서 밸브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만 되어 있다면 동결로 인해서 우리가 밸브가 뭐 막힌다든지 이런 문제, 그죠?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대유량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며 압력 손실이 없고 비전도성 유체도 측정할 수 있는 유랑계는, 자, 도플러 방식을 이용한 방식, 우리가 초음파에 의해서 유량을 측정한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초음파 유랑계, 자, 그냥 그대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도로에 매설된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여 분석한 후 가스 누출 유무를 알려주는 가스 검출기는, 자, 이게 가장 우리가 도시가스 검출법, 유기화합물에 잘 감응하는 방식이 FID, 수소 불꽃 연화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잘 감응하는 것이 FID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열 전도도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열 알칼리, 그 다음에 이온화 검출기. 4번 같은 경우는 불꽃 광형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FID입니다. 수소 불꽃 연화 검출기 1번이 되겠습니다. 30도씨는 몇 랭킨인가, 랭킨 온도 변환하는 거죠. 그러면 도씨를 일단은 뭐 화씨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죠? 그래서 화씨로 바꾸는 거, 그러면 9분의 5에 도씨 곱하기 30도를 곱하고, 그죠? 플러스 32 해줍니다. 그러면은 86 화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화씨의 랭킨 온도,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로 변화하면 하나요? 그러면 화씨 온도에 460을 더해주면 랭킨 온도가 나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46이 되겠습니다. 546.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게 헷갈리시면, 우리가 도시 같은 경우, 도시 플러스 273을 하면 이게 켈빈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면 303K죠. K. 그 다음에 이걸 랭킨 온도로 바꾸는 게 K 곱하기 1.8 하면은 랭킨 온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303을 1. 곱하기 1.8을 해주시게 되면 되겠다.
그래서 켈빈 온도에서 랭킨 온도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곱하기 1.8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되겠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7번 연소 분석법 중 2종 이상의 동족 탄화수소와 수소가 혼합된 시료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게 이제 분별연소법인데 크게 세 가지, 파리아둔법, 산화구리법, 백금법,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분석에 있어서 연소법을 실시할 때 혼합가스 중에 특정한 가연성 성분을 정량하고 그것을 연소시키고 다른 가연성 성분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분별연소. 그러니까 연소를 시키는데 우리가 분리해서, 그죠? 연소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께 파라둔법, 산화구리법, 백금법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4번에 파라둔관연소법, 산화구리법 4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8번 제어기기의 대표적인 것을 들면 검출기, 증폭기, 조작기기, 변환기로 구분되는데 서버 전동기는 어디에 속하는가? 서버 전동기, 모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터는 뭡니까? 이게 조작기기죠. 기기입니다. 기기. 실제로 동작하는 기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밸브류, 그 다음에 전동기 이런 것들. 그래서 4번의 조작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69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그래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우리가 구성요소를 보시게 되면 캐리어가스 조절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료 주입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리부, 우리가 칼럼 이렇게 얘기하고요. 검출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우리가 단색화 장치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 그림과 같은 조작량의 변화는 어떤 동작인가? 우리가 PID 동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란에 의해서, 그죠? 급격한 외란에 대해서 우리가 큰 조작량을 가해짐에 따라서 빨리 저 상태로 되돌아오는 동작. 외란이 됐지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요 동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설을 보시면은요, P 동작, I 동작, D 동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D 동작의 같은 경우 이런 파형이 나오는 건 D 동작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D 동작은 혼자서는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단독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D 동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에 PD 동작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71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불꽃 연화검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도 앞에서 보시면은, 그죠? 불꽃 연화검출기 이러면은 FID 또는 수소 불꽃 연화검출기 이렇게 되죠. FID입니다. FID.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틀린 설명 1번이 되겠죠. 질소기체는 가장 높은 검출 한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탄소, 수소, 그죠? 탄소, 수소 결합을 가진 유기화합물에 잘 감응하는 것이 FID, 불꽃 연화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설명이 틀렸다. 72번 공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LP 가스미터기의 용량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것은, 자, 이것은 딱히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공업용이라고 해서 어떤 용량을 규정한 건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나마 이제 있는 게 뭐냐 하면 주택, 그죠? 주택에 설치하는 가스 계량기의 어떤 기준을 보게 되면 가스 계량기 30 세제곱미터 per hour 미만에 한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계량기 높이 높이 제한이 있죠. 설치하는 높이 제한 1.5m 이상, 2m 미만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주택에 설치하는 30
용량 30세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공업용이라는 것 자체가 3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용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다음에 표기된 가스미터가 시간당 50회전을 하였을 경우에 가스의 유량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1회전당 용량 나옵니다. 그죠? 맥스라는 것 자체는 최대 유량이죠. 최대 유량. 시간당 최대 유량이 되겠고, REV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회전당 0.5리터가 흐른다. 1회전당 유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50회전이니까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유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에 25리터. 74번 염소가스 누출 시 금지하는 가장 적합한 시험지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시험지도 뭐 계속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염소의 경우는 KI 전분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고, 연당지, 이렇게 나오죠. 연당지는 초산납 시험지, 그죠? 황화수소가 되겠고, 초산벤젠지, 그죠? 그 다음에 연마제 1구리 착염지, 아세틸렌이 되겠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복사에너지의 온도와 파장과의 관계를 이용한 온도계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색 온도계는 방사되는 두 가지의 파장을 골라서 이 에너지의 비와 온도의 변화에 따른 온도를 측정해서 연속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장을 이용한 온도계는 색 온도계 2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동특성 응답이 아닌 것은, 자, 동특성 응답 세 가지, 과도 응답, 임펄스 응답, 스텝 응답이 되겠습니다. 관계없는 것은 4번의 정오차 응답이 되겠습니다. 77번 1차 제어장치가 제어량을 측정하여 제어 명령을 발하고 2차 제어장치가 이 명령을 바탕으로 제어량을 조절하는 측정 제어는, 자, 여기서 1차, 2차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명령하는 거, 제어 명령을 바라는 것을 우리가 캐스케이드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나오면 캐스케이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율 제어, 프로그램 제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8번 기본 단위가 아닌 것은, 자, 물리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전류, 암페어, 요거는 뭐 물리량, 전류의 기본 단위 암페어가 되겠고, 온도는 K, 켈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그죠? 속도, 자,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 79번 기계식 압력계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전기식 압력계 중에 속하는 거, 피에조 전기 압력계, 그 다음에 자기 변형식 압력계. 자, 이거는 전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식과 관계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80번 공업계기의 구비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계측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구조가 복잡해도 정밀한 측정이 우선이다. 정밀한 측정이 우선인 건 맞습니다. 근데 구조가 복잡하다. 구조는 간단해야 됩니다. 그죠? 간단해야지만 우리가 뭐 수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또는 교체를 하는데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조가 복잡해지면 꼭 뭐 수리 교체를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럼 수리하는 데 있어서 또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 이러면은 1번에